네, 김정기입니다. 오늘은 면역과 그다음에 영양소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사실은 건강이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면역이 더 중요한 시기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오늘은 이 면역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어떤 외부 인자나 아니면 외부 인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부 인자. 사실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에 대해서 내 몸을 방어하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면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면역을 가지고 선천 면역 혹은 자연 면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후천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얻어지는 면역을 가지고 후천 면역이다. 아니면 획득 면역이다.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조금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선천 면역은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점막이에요. 피부. 그래서 피부, 그 다음에 소화기나 이쪽에 가면 점막이 있죠. 눈에는 눈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은 칠에서 나오는 어떤 점액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막 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임파선 있죠. 그래서 편도가 붓고 그 다음에 임파선이 커지고 그 다음에 비장 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흉선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역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보채, 그 다음에 대식세포,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대식세포, 그 다음에 NK, 내추럴 킬러셀, 그 다음에 뭐 임파구라든지 백혈구,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이토카이닌, 인터페론,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자연 면역이다, 선천 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후천 면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항원에 대해 가지고 항체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는 면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침입하는 어떤 특이한 항원에 대해 가지고 항체를 만들어서 조금 더 강력한 그리고 더 특이적인 어떤 그런 면역을 가지고 후천 면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천 면역 중에서 우리 몸의 최위각을 차지하는 조직이 바로 뭡니까? 피부이면서 점막하고 관련되어 있는 상피 조직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상피 조직에서 가장 먼저 이 항원에 대해 외부에 들어오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방어를 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면역의 제1전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설명드리면은요. 우리 피부에는 아시다시피 상피 조직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액을 분비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피 조직과 점액에 의해 가지고 가장 먼저 외부에서 이제 항원이 딱 들어오면 항원을 이렇게 확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수지상 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수지상 세포가 딱 발현하면서 이 항원을 인식을 하고 그거를 이제 뭐 면역 체계에다가 전달해 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수지상 세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면역 세포계, 즉 면역 T세포 있죠. 이제 림프구 중에서 T세포가 활성화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터루킨2라든지 인터페론 감마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 막 분비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 바로 점막 면역인데 사실 이 정상적인 어떤 점막 면역은요. 이 상피 조직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이 점액이 잘 분비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때 이 상피 조직과 점액 분비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뭘까요? 바로 비타민 A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안 적혀있는데 비타민 B 중에서도 엽산 비타민 9번이 또 점액 분비하는데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타민 A와 비타민 B 9번인 엽산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금방 제가 이제 여기서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분비된다고 했잖아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거는 바로 이 면역 세포에서 분비되는 어떤 단백질 조절 물질이에요. 그래서 특성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면역 반응을 관여하는 이런 물질을 가지고 사이토카인이다. 그래서 요즘 왜 코로나 때문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어떤 리액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원래 이 사이토카인은요.
이 세포의 정식과 분화 혹은 세포 사멸 혹은 상처 치료 여러 종류의 사이토카인이 존재를 하고요. 대부분은요. 감염증에 대해 가지고 면역체의 방어 기전으로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백 종의 사이토카인이 개발되고 발견되고 있고요. 일부는요. 이게 이제 재조합 DNA 기술, 그래서 그런 기술 통해 가지고 이걸 합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치료제로서 이제 사용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사이토카인이 비정상적으로 기능을 함으로 해가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잉 반응이 나타나는, 마치 알러지처럼 과잉 반응이 나타나면서 기관지가 막혀버리거나 아니면 다발성으로 장기가 부전이 오면서 사람을 죽게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것도 요즘 이제 사실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천 면역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바로 내추럴 킬러 셀, 말 그대로 이제 자연 살해 세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바로 뭐냐면 선천성 림프 임파구 일종이에요. 원래 임파구 일종인데, 내가 어디에 이제 주로 관여하느냐면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걸 잡아먹는 거, 아니면 암세포에 어떤 대응하는 백혈구로서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내추럴 킬러 셀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를 없애는 기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바로 암세포를 없애는 거예요. 즉 우리 몸에 어떤 비정상적인 세포가 나타난다. 이게 바로 암세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죽게 되면 암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포 자살, 이런 세포, 비정상적인 세포를 세포 자살이란 에이팝토시스라고 그래요. 에이팝토시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에이팝토시스를 일으키기 위해서 안에 이제 큰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추럴 킬러 셀은요, 그 림프구 중에서 크기가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전체 림프구에서 한 5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내추럴 킬러 셀이 암세포라든지 이제 면역에 작용하는 게 크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보다는 내부에 있는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세포를 죽이는 걸 더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이 세포 안에다가 물과 염분을 넣어주면서 이 세포가 괴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세포가 발견되면은 이 사이토카인 분비가 확 되면서 다른 면역 세포들이 확 와가지고는 야를 죽이는 거죠. 이제 그런 기능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암세포를 없애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즉 내추럴 킬러 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활성화된 T 세포라든지 좀 더 배우게 된 대식 세포,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면역 세포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감마 인터페론이거든요. 이 감마 인터페론은 보통 이제 바이러스 정식을 억제하는 그런 사이토카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포가 이제 바이러스 딱 인식하면은 이제 감마 인터페론이 분비가 확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이 비감염 세포 RNA를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바이러스 숙주 역할을, 주위에 보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정식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야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감염 세포 자체는 에이팝토시스를 해서 세포가 죽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주위에 어떤 면역 세포도 활성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감마 인터페론이라는 사이토카인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왜 대식세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식세포. 대식세포는 이제 말 그대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세포 중에서도 면역세포가 어떤 세균이 딱 들어오면 세균을 먹고 이걸 분해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식세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제 이렇게 먹잖아요. 이 대식세포 사람이. 그래서 세균을 먹으면 안에 소화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소화시키면서 이 장에서 결국 뭐 한다? 배설해낸다. 말 그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죽이는 어떤 세포를 가지고 마크로파지, 다시 말해서 대식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세균과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은요, 이 식균 작용을 딱 일으키는데, 이 안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 파고좀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파고좀이라는 식포가 있는데, 이 파고좀이 이제 얘를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리소좀이라는 어떤 물질에서 야를 뭐예요? 포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포식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한다? 야를 용해성으로 해가지고 분리해버려가지고 세포가 배출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식세포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먹고는 소화시켜서 배출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마크로파지 대식세포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은 뭐 있었죠? 내추럴 킬러 셀이 있었고, 또 여기서 분비되는 감마 인터페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대식세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천 면역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장관 면역이에요. 사실 제가 요거는 이제 소화기 할 때도 제가 한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장관 면역, 우리 몸에서 장이 왜 우리 몸의 전체 면역이 한 7, 80%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전을 통해서 이 장관 면역이 일어나느냐 하면, 장관 면역은 세 개의 배리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그 장내 세균총, 대표적으로 유익균이 있는 장내 세균총의 어떤 배리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장의 어떤 점막층이죠. 그죠? 그래서 점막, 장점막. 그 다음에 중요한 장과 면역이 바로 뭐냐면 바로 림프구가 모여 있는 페이어스 판이 있어요. 페이어스 패치라고 그러는데 우리 몸의 장관에는 이 페이어스 패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장관, 이 페이스 판에서요 많은 종류의 이런 면역 세포, 임파구를 많이 만들어서 그죠? 이거를 혈액 내로, 그러니까 면역 어떤 세포를 이렇게 혈액 내로 착 뿌려서 온몸을 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스 패치의 어떤 기능은 지금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 장관 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연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후천 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후천 면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획득 면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후천 면역에도 우리가 뭐 항체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세포성 면역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항체를 만들어내는 체액성 면역이 있어요.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세포성 면역은 주로 뭐에 관련되냐면 T임파구예요. 그래서 T임파구에서 나오는 어떤 사이토카인 이걸 통해서 감염세포가 제거되고 또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내추럴 킬러 셀에 의해 가지고 항체 의존성 세포 맥의 세포 독성 좀 어려운데요. 어찌됐든 이거는 뭐냐면 후천적이라는 거는 특이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전천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모든 어떤 외부 물질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한 번 다 죽이는 건데 이게 비특이적이에요. 그런데 후천적인 거는 뭐냐면 기억하고 있다가 그놈이 들어오면 그놈을 바로 죽이는 아주 선택적으로 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세포성 면역의 대표적인 게 이제 T임파구인데 T임파구에서 사이토카인 분비하고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 킬러 셀도 항체에 의해 가지고 더 특이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원 특이성 면역 반응을 통해서 이 선천적 면역 체계가 특정 항원과 항원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체액성 면역이라는 개념 대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세포성 면역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쉽게 말해서 후천적 면역은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체액성 면역은 이제 항체 매개 면역인데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항원에 대해서 비임파구가 뭘 만들어요? 항체를 만들잖아요. 그 항체를 가지고 이 면역 임뮤노글로빈 그러니까 임뮤노글로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IG 아세요? IgM 뭐 IgG 뭐 IgE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설명드리기는 좀 복잡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항체를 매개를 해가지고 일어나는 어떤 체액성 면역을 가지고 후천적 면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어떤 개념으로서 우리가 백신 예방 접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체라는 것은 모양이 이런 식으로 Y자 형태가 되는데 이 끝부분에 있는 그것이 형체가 바뀌면서 항체가 여러 가지 항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영양소 중에서는 그러면 뭐하고 관련됐냐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면역하고 관련된 대표적인 영양소는 바로 뭐죠?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은요, 첫 번째는 물리적 장벽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은 인체의 구성 원소잖아요. 그래서 면역의 제일 1원소인 뭐예요? 피부라든지 점막의 어떤 상피 조직을 만든다.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이게 단백질의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바로 면역기관. 다시 말해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임파선이라든지 편도라든지 비장흉선의 어떤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면역세포인 내추럴 킬러 셀이라든지 대식세포라든지 T세포, B세포의 기능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항체의 구성원소잖아요. 그래서 항체에 대해서 안티바디, 이뮤노글로불린을 만들잖아요. 단백질이.
그 다음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모두 다 약화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결론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면역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단백질은 아주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면역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타민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 이제 비타민 A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A도 있을 것이고 비타민 C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항산화 비타민 중에서 A, C, E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비타민 D가 면역 비타민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 오늘 좀 이야기 좀 드릴 거예요. 비타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중에서는 항산화 미네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연, 그 다음에 망간, 셀레니움, 그 다음에 구리와 같은, 그 다음에 철분 같은 이런 내용을 좀 해드릴 건데, 자, 그러면은 비타민 C와 면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백혈구는요, 바로 이 체내 비타민 C가 농도가 상당히 높은 조직이에요. 그리고 항균과 내추럴 킬러셀을 활성화시키고 임파구를 증식시키는, 쉽게 말해서 선천 면역의 가장 기본 모듈레이터가 비타민 C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것도 뭐 항산화제잖아요. 그래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또 보호해주고요. 또 그러므로 요즘 코로나 시절에 호흡기계 감염을 억제해준다는 그런 연구 보고도 많잖아요. 그래서 선천적인 면역하면은 대표적인 게 비타민 C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요 연구를 해보니까 비타민 C가 선천 면역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 면역도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호중구나 대식세포라든지 내추럴 킬러셀 T세포, 그 다음에 B세포의 활성화, 이 모든 부분에 다 관여를 함으로 해가지고 비타민 C의 역할은 면역에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지 선천 면역뿐 아니라 후천 면역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D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비타민 D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지난번에 남성 질환 이야기할 때 비타민 D 말씀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하는 역할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단순하게 비타민 D가 뭐예요? 칼슘 흡수 이것만 관련된 게 아니라 대표적인 면역 비타민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비타민 C, D의 수용체가 우리 몸에 모든 곳에 다 있기 때문에 역할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면역학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가 바로 물리적인 장벽, 즉 갭정션 내가 간극 연접이라고 그래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이걸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모두 다 관여를 하는데, 선천 면역은요,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연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피세포라든지 아까 대식세포 있죠. 호중구에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분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디펜신, 그 다음에 카델리시딘 칸 이런 게 분비되는데 대표적으로 요즘 이제 카델리시딘 칸는 거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걸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요게 LL37 칸는 게 바로 뭐냐면 인간에서 발견되는 바로 이 비타민 D와 관련되는 카델리시딘이에요. 근데 이 카델리시딘 LL37이 보면 항균 작용뿐 아니라 에이팝토시스, 빨간 거 말씀드릴게요. 에이팝토시스, 그 다음에 면역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처 회복이라든지 혈관 신생을 촉진시켜주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걸로 지금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비타민 D가 선천 면역에서도 이 사이토카인, 카델리시딘 이런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면서 이거 보면 항균 활성 펩타이드를 그랬잖아요. 이런 물질을 분비해서 면역에 관여하는 걸로 밝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천적으로도 이 비타민 D가 T세포, 그 다음에 면역세포,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 염증 반응을 억제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비타민 D가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요즘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코로나의 어떤 부작용 중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사이토카인 폭풍이잖아요. 근데 이 비타민 D가 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해 줄 수 있다는 게 연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요거는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코로나 시대에 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예방해주고 또 백신에 대한 그 부작용을 없애주는 데 있어서 이 비타민 D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비타민 D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서 수용체 타겟이 엄청나게 많은데 엄청나게 많이 연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뼈와 무기질 대사에도 관여하고, 지난번에 제가 왜 뭐 오스테칼신 이야기하면서 그 뭡니까 이제 골다공증이라든지 아니면 근육 이야기할 때 이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포 주기도 조절해주고요. 그 다음 면역 체계에 아까 이제 카델라시딘 가는 거, 그래서 IL-37, 그 다음에 뭐 튜머 네크로틱 팩터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이 관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톡스까지도 관여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거 보면은 뼈와 무기질 대사에 보면 오스테오칼시 긍정적인 어떤 그죠? 그 뭡니까 뼈에 있는 그 조골세포에서 나오는 오스테오칼신, 그 다음에 이제 칼슘 우만 단백질 같은 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면역하고 관련된 게 카델라시틴, 그죠? 그 다음에 뭐 종양 괴사 인자 알파, 튜머 니크로틱 팩터 알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심혈관계에는 레닌이라는 게 있어요. 레닌은 혈압과 관련된 그런 건데 좀 어렵죠. 어쨌든 간에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비타민 D의 역할이 상당히 많고 면역 쪽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은 제가 금방 비타민 맨 처음에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미네랄은요, 사실 면역 미네랄은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아연이에요. 그래서 아연이 바로 이제 면역 미네랄인데 선천 면역뿐 아니라 후천 면역, 그 다음에 세포성 면역과 재익성 면역 모두 관여하는 게 사실 아연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면역하면 면역 미네랄 하면 대표적인 게 아연인데, 그래서 아연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뭐 골수라든지 흉선, 그다음 내추럴 킬러셀, 대식세포, T세포, B세포, 그다음 튜머 네거티브 팩터 뭡니까, 그죠? 항체, 그다음 B세포에서 항체 만들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그다음 튜머 네거티브 팩터 알파 인자, 모든 것에 관여하는 것이 이 아연인데요. 만약에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선천, 후천 모든 면역과 그다음 식균작용, 그 마크로파지, 그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파고사이토시스 하는 게 식균작용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T, B 세포의 성수,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에서 이게 면역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지면서 아연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이 선천 면역과 이 선천 면역이 악화된다는, 약화된다는 그런 이제 연구 보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연은 면역을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항산화 미네랄이면서도 강력한 그 항산화제이면서도 면역 미네랄 바로 뭐 셀레니움이잖아요. 그 셀레니움은요 마찬가지로 선천 면역과 그다음 후천 면역 모두 관여되고요. 특히 체액성 면역이 많은 관여를 하는데 셀레니움 보충하게 되면 이거 보면 아까 했지만 호중구의 어떤 그러니까 항산화제니까요. 그 다음에 대식세포, 내추럴 킬러셀, T세포 이런 면역세포의 정식화 활성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을 모두 강화하고요. 그러므로 또 셀레늄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체액성 면역이 떨어지면서 이뮤노글로빈이 감소한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레늄도 이 면역의 어떤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정리해 보면 우리가 왜 항산화 효소계라는 게 우리 몸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항산화 효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효소가 뭐냐면 SOD, 그 다음에 글루타티온 프록시다제, 그 다음에 카탈라제 하는 게 있는데 이런 항산화 효소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뭐다? 미네랄이잖아요. 그래서 SOD라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는 이런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항산화 방어 체계인데 이 SOD를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아연과 망간과 구리예요. 그래서 이런 미네랄들이 SOD를 활성화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루타티온 프록시다제 하는 게 있는데 이건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 중에서도 셀레늄이잖아요. 그래서 GPX가 바로 셀레늄과 관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탈라제 하는 게 있어요. 카탈라제. 카탈라제는 바로 뭐다? 철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SOD에 관련된 아연, 망간, 구리우, 그 다음에 GPX에 관련된 셀레늄, 그 다음에 카탈라제에 관련된 철분이 이 항산화 방어 체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미네랄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면역 체계하고도 관련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요. 그래서 비타민은요, 아까 이제 비타민 A, C, E, 그 다음에 T, 그죠?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은요, 아까 뭐 했죠? 아연, 망간, 그 다음에 셀레니움, 그 다음에 철분, 구리.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면역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계속 설명했던 거를 다시 이제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면역과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에 대한 설명을 드렸네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